수녀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호 팩토리얼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팩토리얼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타내는 것이며 n 팩토리얼은 자연수 n에 팩토리얼을 붙여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하나씩 작은 자연수를 곱해 나가서 마지막 1까지 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7 팩토리얼도 한번 해볼까요? 237 곱하기 236 곱하기 235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며 문자에 관한 팩토리얼 또 한번 해보면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n-r-1 곱하기 n-r-2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를 로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항의 개수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237 팩토리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하는 항의 개수가 당연히 237개이고요. n-r 팩토리얼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n-r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5 팩토리얼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7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r 팩토리얼도 한번 해보죠. 7-r 곱하기 6-r 곱하기 5-r 곱하기 땡땡땡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0 팩토리얼 것도 배워야 되는데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학자들이 약속하기를 1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0 팩토리얼은 1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숫자 카드 놀이를 할 예정인데 서로 다른 숫자 카드 1, 2, 3 석장을 가지고 두 장을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가 바로 뽑히는 대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히는 대상이 3개가 있고 두 장을 택하여 라고 되어 있죠. 택이라는 말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뽑는 개수가 두 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자리 자연수라는 말이 자연수는 12하고 21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뽑힌 상태의 하나의 요소여야 되고요. 그래서 뽑힌 상태를 봤더니
순서가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접 한번 하나하나 다 한번 세봅시다. 어떤 형태의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는지를요. 첫 번째 10의 자리와 두 자리 자연수니까 1의 자리가 존재하겠죠. 10의 자리가 1일 때,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2, 12. 가장 작은 자연수는 우리가 10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자연수가 14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21, 23, 그 다음 31, 32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카드 배열 구조로 우리는 생각하면은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카드 배열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뽑는 개수가 2장이라 했으니까 2장의 카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장의 카드, 하지만 10의 자리의 카드에서는 몇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3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1, 2, 3.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아무리 봐도 앞에서 뽑힌 한 개가 없기 때문에 2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이 딱 2가지씩 나오는 고배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6가지가 나온다고 말해줄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팩토리얼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죠.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 보면은 3 곱하기 2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1 하나 곱해줘도 숫자가 변하지 않죠? 그럼 분모도 2를 곱했기 때문에 1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뽑히는 대상, 세 개의 숫자. 다시 말하면 이게 3 팩토리얼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밑에는 1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우리가 뽑는 개수가 뽑히는 대상과 뽑힌 대상의 세개 뽑는 개수가 2개니까 1 팩토리얼은 결국 3-2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거 조금 있다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한 번 더 문제 하나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서로 다른 숫자 카드 4장을 가지고 이 2장을 택하여 뽑히는 대상, 역장, 뽑는 개수 2장, 2자리 자연수가 뽑힌 상태, 순서가 있구나 라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직접 세기부터 들어가 봅시다. 먼저 10의 자리에 2를 놓고 1의 자리에 2부터 만들 수 있죠. 앞에서 뽑힌 카드는 뒤에서 뽑을 수 없죠. 이게 11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3, 14, 그럼 10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수는 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21, 23, 24, 31, 32, 34, 그 다음 41, 42, 43.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가지? 12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거 다시 카드 배열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는 1, 2, 3, 4 네 가지 카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는 앞에서 뽑은 숫자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이라는 우리가 곱의 법칙의 구조를 완성시킬 수가 있고요. 이것을 팩토리얼 구조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3에다가 팩토리얼 구조를 만들려면은 2 곱하기 1이 더 필요하죠. 따라서 분모에다가도 2 곱하기 1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계값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자는 이제 4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모는 2 팩토리얼을 말해줄 수 있는데 2 팩토리얼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순열 기호로서 4B2라고 말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석장의 카드를 가지고 순서 있게 두 장의 카드를 배열한다. 그래서 이렇게 순열로 3P2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기호로서의 순열 구조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N, P, R 구조는 앞에 N은 뽑히는 대상을 말해요. 뽑히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R은 뽑는 개수를 말해요. 몇 장을 뽑느냐. 이때도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거를 따지면 안 됩니다. 기본 순열은 서로 다른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 순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뽑힌 상태를 보면은 앞에서 봤듯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고요. 순서가 존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중복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뽑은 카드를 또 뽑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NPR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공식은 전체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게 바로 순열 기호로서의 공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순열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0팩토리얼은 수학자들이 약속한다고 그랬죠? 1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npn을 봅시다. npn을 공식으로 사용하면은 n 팩토리얼에서 n-n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n-n을 계산하면 0팩토리얼이 나와요. 그쵸? 따라서 이것은 0팩토리얼 1이라고 그랬으니까 n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n개의 카드가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다 뽑았을 때 경우의 수가 바로 n 팩토리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p0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식을 쓰면 n 팩토리얼에서 n-0 팩토리얼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러면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약분돼서 1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있답니다.